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다. 수백 개의 불빛들이 서울의 밤을 밝혔지만 한지우의 오피스텔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은 없었다. 그녀는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유일한 광원인 어두운 방 안에서 텅 빈 눈으로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다. 프로젝트 PM 한지우, 역량 부족인가 리더십 부재인가?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며칠 전 그녀가 야심차게 이끌던 넥스트 AI 프로젝트가 기술적 결함과 예산 초과 문제로 사실상 좌초된 이후 그녀를 향한 비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최경환 상무의 싸늘한 눈빛,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손가락질까지.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 땀이 찼다. 또 시작이다. 과거의 실패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대학 시절, 밤새워 준비했던 졸업작품 발표회에서의 처참한 실패, 첫 직장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사업 아이템의 무산, 그때마다 느꼈던 절망감, 수치심,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지금 이 순간 더욱 선명하게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역시 안 되는 건가? 자조적인 목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갈랐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에너지 드링크 캔과 빈 술병이 뒹굴고 있었다. 불면의 밤들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영혼은 좀 먹어 들어갔다. 유일한 친구인 서윤아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영혼 없는 위로를 듣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게 그냥 끝나버렸으면. 어둠 속에서 지우는 간절히 바랐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예정된 클라이언트와의 최종 미팅을 위해 비틀거리며 회사로 향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속은 메스꺼렸다. 어젯밤 마신 술 때문인지 아니면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유령처럼 창백했다. 짙은 다크서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고 억지로 올린 입꼬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한지우 PM, 준비는 다 됐습니까? 이번 미팅 결과에 우리 팀 전체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 잊지 않았겠죠? 회의실로 들어서자마자 최경환 상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찔렀다. 지우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무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발표 자료를 넘기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클라이언트의 표정은 냉담했고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지우는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마우스를 쥔 채 간신히 답변을 이어갔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며 극심한 현기증이 덮쳤다. 짧은 신음과 함께 지우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다. 놀란 사람들의 표정, 흩어지는 서류들,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유나의 목소리. 지우야. 정신을 잃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아, 드디어 끝나는 건가?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희미한 빛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여기가 병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죠? 갈라진 목소리가 힘겹게 흘러나왔다. 응급실입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지우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심근경색이라니 내가 믿을 수 없었다. 아직 30대 후반인 자신이, 늘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런 일을 겪다니. 수술은 잘 된 건가요? 네, 응급 스텐트 삽입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앞으로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일러주고는 자리를 떴다. 병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도시의 불빛 대신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를 바랐던 자신의 무의식적인 소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그때 병실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다. 지우야, 괜찮아? 정말 다행이야. 유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지우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지우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다. 유나야, 와줬구나. 바보야, 당연히 와야지. 너 쓰러졌다는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유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며칠간의 입원 생활은 지우에게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을 주었다. 처음 며칠은 극도의 불안감과 자기 연민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매일 찾아와주는 유나의 따뜻한 위로와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지우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특히 박민서 간호사의 존재는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지우보다 대여섯 살 많아 보이는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의 간호사였다. 늘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세심한 배려는 지우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한지우 씨, 오늘은 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셨고요? 박 간호사는 혈압을 재면서 부드럽게 말을 걸어왔다. 네, 덕분에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지우 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답니다.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쉬는 것도 괜찮아요. 박 간호사의 말은 마치 지우의 속마음을 읽고 있는 듯했다. 간호사님은 늘 그렇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충동적으로 던진 질문이었다. 박 간호사는 잠시 지우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힘든 순간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웃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랍니다. 그 말에는 어떤 꾸밈이나 과장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지우의 마음을 울렸다. 어쩌면 삶의 의미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지우는 잠결에 다시 가슴 통증을 느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이 가빠왔다. 안 돼, 또 시작인가? 공포감이 엄습했다. 비상벨을 누를 힘조차 없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며 위로 떠오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찾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지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 내가 죽은 건가?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외침이 터져나왔지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지우는 유체이탄 상태로 자신의 육신과 주변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듯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깊은 정적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그녀를 감쌌다. 두려움도 고통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안식처에 다다른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그녀를 향해 다가왔고 이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 빛에 이끌려 천천히 나아갔다. 빛의 터널을 통과하자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끝없이 펼쳐진 꽃밭, 영롱한 빛을 내뿜는 강물, 그리고 빛가에는 천상의 음악처럼 감미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와 평화 속에 존재했다. 그곳에서 지우는 빛으로 이루어진 듯한 존재를 만났다. 그 존재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 존재가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목소리가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두려워 말거라, 사랑하는 아이야. 따뜻한 울림이 지우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저는 죽은 건가요? 죽음이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란다. 너는 이제 모든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느니라.
빛의 존재는 지우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비춰주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학창 시절의 노력, 사회생활에서의 성취와 좌절, 그리고 그녀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어떤 평가나 심판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이해와 수용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너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랑을 나누었단다. 너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어.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고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단다. 지우는 그동안 자신을 오다매던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자기 혐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환희 그리고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경쟁과 성취, 물질적인 성공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사랑과 연결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이제 알겠어요.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아요. 빛의 존재는 지우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 영원히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지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우는 망설였다. 이토록 완벽한 평화와 사랑 속에서 벗어나 다시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찬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뇌리에 몇몇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던 유나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 넘어져 울고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다, 우리 지우는 강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시던 지금은 병석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 그들의 슬픔과 걱정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저들은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그리고 문득 아직 자신이 세상에서 해야 할 작은 일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창한 사명감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받은 이 깨달음과 사랑을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나누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바람이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게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직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제가 전해야 할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빛의 존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부드럽게 응답했다. 너의 용기 있는 선택을 존중한다. 내 안의 빛을 항상 기억하렴. 그것이 어두운 길을 걷는 너를 인도하고 또 다른 이들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강렬한 빛이 지우를 감쌌고 그녀는 마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환자 돌아왔습니다. 맥박, 혈압 정상입니다. 의료진의 다급하면서도 기쁨에 찬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익숙한 병실 천장이 보였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창밖으로 새벽의 푸른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삶도 어쩌면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몇 주간의 회복 기간은 지우에게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내면의 힘을 되찾는 시간이기도 했다. 임사 체험의 기억은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 경쟁과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도 사라졌다. 그 대신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퇴원 후 지우는 가장 먼저 유나를 찾아갔다. 유나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지우를 꼭 안아주었다. 두 친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병석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가 두 손을 꼭 잡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함은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다. 예상치 못한 만남도 있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최경환 상무와 마주친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고 자리를 피했을 테지만 지우는 담담하게 그에게 다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최 상무는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어색하게 안부를 물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 앞에서 위축되거나 분노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그저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내적 자유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366 Total Characters 1958. 지우는 이전처럼 IT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글에 공감과 지지의 댓글을 달았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점차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지우는 전문 상담가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우님 이야기를 읽고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지우는 가슴 벅찬 기쁨과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작은 작업실을 얻어 마음 쉼터라는 이름의 소박한 상담 공간을 열었다. 화려한 간판도 전문적인 시설도 없었지만 그곳은 언제나 따뜻한 차 한 잔과 진심 어린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이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했다.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 취업에 실패하고 좌절한 청년,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 상실의 아픔을 겪는 중년 여성까지.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스스로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었다. 그녀는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다. 괜찮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은 마법처럼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고 그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되찾아 주었다. 마음쉼터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다. 그곳에서 지우는 새로운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소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매일 새롭게 발견해 나갔다. 유나는 주말마다 마음쉼터에 들러 지우를 도왔고 박민서 간호사도 가끔 찾아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하고 온화한 미소가 항상 머물렀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면 그녀는 어김없이 임사체험 때 느꼈던 그 무한한 사랑과 자신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 안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거야. 어느덧 마음쉼터를 운영한 지 1년이 되는 가을날이었다. 지우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새로 심은 작은 허브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초록색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텅 비었던 공간은 이제 아기자기한 화분들과 손님들이 남기고 간 작은 메모들 그리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최경환 상무였다. 지우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상무님,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 최 상무는 예전의 냉철하고 권위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딘가 지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한지우 씨, 아니 지우 씨, 사실은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는 최근 회사 내의 극심한 경쟁과 압박감 그리고 가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했다.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비난도 동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아픔을 함께 느꼈다. 한때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원망이나 복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연민과 안타까움만이 가득했다. 상무님도 많이 힘드셨군요. 지우의 낮은 목소리가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따뜻한 허브차를 건네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자신이 겪었던 절망과 고통, 그리고 임사체험을 통해 얻었던 깨달음과 치유의 과정을.
최상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지우의 진솔한 이야기에 점차 빠져들었다. 그의 굳었던 얼굴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날 최상무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처음 이곳에 들어섰을 때와는 달리 그의 눈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지우는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길을 찾으려는 용기지.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마음 쉼터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으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동안 마음 쉼터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마다 다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곳을 찾았지만 돌아갈 때는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을 안고 떠나갔다. 그들의 작은 변화가 지우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문득 임사체험 때 만났던 빛의 존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안의 빛을 항상 기억하렴. 그것이 어두운 길을 걷는 너를 인도하고 또 다른 이들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작은 등불의 역할인지도 몰랐다. 자신은 그저 받은 사랑과 깨달음을 나누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다. 그때 유나가 눈을 잔뜩 맞으며 들어왔다. 와, 지우야. 눈 정말 많이 온다. 오늘 손님들 오시기 힘들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이런 날은 또 이런 날만의 운치가 있지. 지우는 따뜻한 코코아를 타서 유나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앉아 한방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우야,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유나가 불쑥 말했다. 응, 행복해. 예전에는 행복이라는 게 아주 멀리 있거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더라고.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아주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더라.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유나는 지우의 변화가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다. 한때는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던 친구가 이제는 누구보다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다. 내 덕분이야, 유나야. 네가 항상 내 곁을 지켜줬으니까. 에이, 뭘 그런 말을. 우리는 친구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우정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 있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상담 손님이 돌아간 후 지우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책상 위에는 얼마 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 쓰기 시작한 책의 원고가 놓여 있었다. 자신의 임사체험과 그 이후의 삶, 그리고 마음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글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었다. 글을 쓰는 과정은 또 다른 치유의 여정이었다. 과거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어쩌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서로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생겼다. 지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임사체험 때 느꼈던 그 무한한 평화와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고요히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에너지였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사랑받고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그 깨달음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창밖의 하얀 세상 위로 마음 쉼터의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길고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작은 등대처럼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빛깔과 향기로 가득 채워질 것이었다. 몇 달 후 지우의 책 어둠 끝에서 만난 빛이 출간되었다. 광고도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지만 진솔한 이야기는 독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삶의 무게에 지쳐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다. 서점의 독자 후기 코너에는 감사의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작가님의 용기 있는 고백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따뜻한 빛이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고 지냈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지우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감사했다. 책 출간 이후 마음 쉼터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때로는 호기심으로, 때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었다. 지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이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한 번은 까칠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평생 일만 알고 살아오다 최근 건강 문제로 강제 은퇴를 당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지만 지우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하고 싶었지만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고백했다. 지우는 진심으로 그를 격려했고 몇 달 후 그는 자신의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그 남자는 지우에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새롭게 쓸 용기를 얻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순간들이 지우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우는 유나와 함께 서울 근교의 한 수목원을 찾았다. 오랜만에 갖는 여유로운 휴식이었다. 연덕빛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발한 수목원은 그 자체로 치유의 공간이었다. 와, 공기 정말 좋다. 지우야, 너 여기 오니까 얼굴이 더 환해진 것 같아. 유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지우도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최경환 상무님, 아니 이제 전 상무님이지. 가끔 연락 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 와라, 작은 봉사활동도 시작하셨대. 유나가 전한 소식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그분도 자신 안의 빛을 찾으신 거겠지. 그런데 지우야, 너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도울 수 있었어? 유나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 사람도 결국은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평화를 생각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감정은 너무나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 그녀의 말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인지도 몰라.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별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말이야.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파란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떠가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세상과 그리고 우주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과 같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다. 수목원을 다녀온 며칠 후 지우는 마음 쉼터에서 작은 강연회를 열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 찾기라는 소박한 주제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관리법, 긍정적인 마음 유지법, 그리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기능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문 강사처럼 화려한 언변은 아니었지만 진솔하고 따뜻한 그녀의 이야기는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작가님, 저는 매일 반복되는 경쟁과 불안감 속에서 너무 지쳐요. 작가님처럼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작가님께서 임사체험 때 경험하셨던 그 특별한 세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곳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세계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조건 없는 사랑과 완전한 수용을 경험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보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했느냐인 것 같아요.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미 그런 평화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만 우리가 일상의 번잡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에 가려져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요. 그녀는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떤 특별한 세계를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명상을 하든 자연 속을 걷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든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빛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야말로 여러분을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가장 강력한 힘이랍니다. 지우의 말은 강연장을 따뜻한 온기로 채웠다.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지우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해질녘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래,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야. 어떻게 살아가느냐이지.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가슴에 새겼다. 비록 다시 그 신비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과 사랑은 영원히 그녀의 삶과 함께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빛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기쁨이었다.